예, 안녕하세요. 원자력 연구원 유용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이제 안전한 원자력 기술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먼저 저희 기회가 됐으니 좀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원자력 연구원에 지능형 컴퓨팅 연구실이라는 데서 제가 실장을 하고 있고요. 지능형 컴퓨팅 연구실은 그 원자력 연구원 안에서 그 인공지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룹입니다. 저희가 AI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메인 전문가 그리고 어떤 커뮤니티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다 멤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이제 인공지능 전문가 분들이 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재미나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수행하는 과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그 원자력 발전소 안에 있는 그 하나로 원자로입니다. 하나로 원자로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이상을 발견하는 그런 연구들을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번에 정부 데이터 뉴딜 정책하고 맞춰서 이번에 그 그림을 보고 그림에서 어떤 이제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동영상을 분석해서 동영상에서 질문을 올리면은 그걸 분석해주는 그런 일도 하고 있고, 최근에 관련된 연구로 또 국제 영상 스토리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든 온라인 부스가 있습니다. 온라인 부스가 있고 홈페이지에 여기 보면 이제 그림을 올려서 이렇게 사진을 올리면 사진을 올리고요. 사진을 올리고 그다음에 질문을 올리면은 그 질문에 인공지능이 답을 해줍니다. 근데 현재는 아직까지는 좀 약간 멍청하지만은 그 여러분들 그 자기 본인들 사진이나 가족 사진 같은 거 올려서 뭐 여러 가지 질문을 올려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제목을 이제 인공지능하고 원자력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먼저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현재 저는 이런 거라 생각해요. 약간 이제 장님 코끼리 만지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공지능 관련돼서 이야기들을 다들 많이 하고 있는데 서로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생각을 다르게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학계 쪽에서 생각하는 인공지능 그리고 약간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인공지능, 그 학계 안에서도 내가 어떤 뭐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라든지 아니면 기계 전공이라든지 내가 어떤 것을 전공하고 있냐에 따라서 다들 또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르게 어떤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또 근데 인공지능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인공지능인가요? 우리가 보면 사람의 뇌를 세포를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좀 만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이런 인공지능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얘기하는 인공지능은 우리가 컴퓨터로 구현하는 어떤 이제 프로그래밍적인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어떤 생물학적인 게 아니라 어떤 컴퓨터 사이언스 안에서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찾아보면은 뭐 다양하게 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키백과 같은 데서도 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모던 인공지능, 학계에서 인공지능은 또 이렇게 복잡하게 정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정의를 보고 나서 볼 때는 알 것 같은데, 그러면 예전에 나온 인공지능 세탁기 이런 걸 보고 이게 이제 인공지능인가요? 물어보면은 저는 좀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이게 인공지능이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실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통해서 이상을 탐지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보고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이런 걸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가 이상한지 찾을 수가 없죠. 이미 사실은 이제 사람이 하는 일도 아니라 사람이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근데 이런 데이터에서 뭔가 이상의 징후를 찾아가지고 이상을 탐지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는 일들을 인공지능이라 불러도 되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연구하면서 저는 좀 이렇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인공지능이 맞는가? 사실 요즘에 들어서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무엇인가 좀 이렇게 고민을 다시 해보면서 저는 좀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은, 약간 AI라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너무 이제 여기저기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어떤 이제 산업이 인공지능이죠. 지능을 응용하는, 우리가 지능을 어떤 지적인 것을 만들고 어떤 뭐 사물을 인식한다든지 아니면 소리를 인식한다든지 그런 어떤 지능을 그런 것들을 어떤 이제 AI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런 기술을 응용하는 분야도 있지만은 저희가 이제 원자력에서 아니 도메인에서 하는 많은 어떤 인더스트리에서 AI를 하는 것들은 뭐냐면 AI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개발된 어떤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론 혹은 이제 최적화 방법론, 그런 방법론들을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이제 그 학문적으로 AI를 사용한다는 건 이제 너무나 당연한 것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그 AI를 이용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AI를 구현하기 위한 발전된 방법론을 이용하는 것하고는 이제 좀 구분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이제 예를 들면요. 이제 저는 원래 기계공학에서 최적 설계, 컴퓨터로 설계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AI 적용한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 요즘에 3D 프린팅 기술이 이제 많이 화두가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공간 내에서 물질을 잘 설계를 하면은 재료를 적게 쓰면서 튼튼한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것을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컴퓨터가 자동으로 하게 해주는 것을 최적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학문적으로 보면은 이게 저희 쪽에서는 이제 위상 최적 설계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어렵게 얘기를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컴퓨터한테 자동으로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고, 고전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방법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사람이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적인 방법론은 그냥 이런 수식들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이고요. 이제 고전적으로 우리 학문에서 많이 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이 어떤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 재료를 제거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만든 규칙으로 설계를 하는 거죠.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고요.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이 사실은 이제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사이가 안 좋고 서로 이제 경쟁적으로 발전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런 그 설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 AI나 이런 기계학습 방법론은 우리는 수학적인 방법론 그리고 사람의 어떤 이제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규칙에 의한 방법론 그리고 제3의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론이 뭐냐면은 우리가 수학도 아니라 규칙도 아니라 뭔가 데이터를 통해서 규칙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그런 수학적인 방법론하고 어떤 인공지능에서 얘기하는 데이터를 이용한 방법론들을 융합해서 어떻게 하면은 컴퓨터한테 똑똑하게 잘 설계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토데스크 같은 곳에서는 제너러티브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런 컴퓨터가 어떤 이제 이런 뭐 드론의 몸체를 설계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This is generative design, a technology that harnesses massive computing. 컴퓨터 보고 이런 구조들을 알아서 설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AI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설계하는 것을 전공한 사람이고 설계를 어떻게 잘하기 위해서 이제 AI를 도구로 이용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원자력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원자력 분야에서는 크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원자력 발전소를 운전할지에 그 관심이 많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기가 어떻게 이상이 생기기 전에 그 기기 상태가 그 어떤 이상의 징후가 보이면 그것을 진단하는 기술이 있고요. 하나는 또 이제 어떤 플랜트 단위에서 어떤 사전에 어떤 사고라든지 어떤 고장이 나오기 전에 예측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불행히도 어떤 이제 고장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멈출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대응 기술,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그 진단 기술은 대단히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진단 기술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됐고 그 전에 고전적으로 예전부터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먼저 뭐 예를 들어서 그 진동 신호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뭐 기기의 이상을 예측한다든지 아니면은 배관에서 어떤 누수가 발생했을 때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 소리를 감지해 가지고 미리 예측을 한다든지 이런 기기 단위에서 아니면 이제 그 펌프 같은 경우는 펌프에서 뭔가 이상이 생겼을 때는 펌프의 진동이 더 강해지잖아요. 진동이 많이 생길 테니까는 그런 진동 신호를 가지고 이상을 탐지한다든지 뭐 그런 분야들이 기존에도 많이 발달되어 있었고요. 근데 고전적으로는 이런 기술들에서 이제 AI를 적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이겁니다. 우리 원자력 발전소 내부에서 뭔가 이런 이제 이물질 같은 게 떨어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배관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배관의 벽을 부딪히거나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물건 그 병 안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물건 집어넣고 흔들면은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이 물체가 얼마나 가벼운 물체냐, 안에 얼마나 무거운 물체냐, 크기가 어떤 물체 같은가 이런 것도 예측을 하죠. 소리 듣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인간이 하는 것을 이제 기계한테 알려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배관 안에서 진동 센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어떤 물체가 부딪혔을 때 부딪히는 위치, 그 다음에 부딪히는 물체의 질량이나 속도를 어떻게 예측하는 그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드는 일을 해보고 있고요. 뭐 다음과 같이 어떤 진동 데이터가 있을 때 인공지능 그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예측한 알고리즘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자력 발전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저희가 한화로 원자력 같은 경우는 한 5천 채널 정도 되는데요. 그 5천 채널 정도 되는 어떤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다 데이터들이 많이 저장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그 정상 상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비정상 상태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어떤 조짐을 찾아서 사전에 이제 경고를 내보자는 거죠. 그런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기술이 비정상 탐지, 그 어노말리 디텍션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을 이용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어노말리 디텍션이라는 기술은 기존에 어떤 이제 금융에서 어떤 비정상적인 금융 기록이라든지 카드 사용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탐지하는 데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저희가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 다양한 신호의 데이터들을 이런 그 어노멀리 디텍션 기술을 이용해서 비정상적인 패턴을 찾아내서 사전에 운전원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기술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좋지만은 어떤 이제 기기가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후쿠시마 사고처럼 뭔가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원자로를 잘 멈출 수 있을 거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 후쿠시마 사고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인 그 운전원들이 조금 더 대응을 잘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때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그런 가이드가 없었죠. 이분들도 뭔가 정답을 알려줬으면은 분명히 잘 대응해가지고 원자로를 잘 멈출 수 있었을 텐데 아마도 그런 이제 후쿠시마 사고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어떤 이런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원자로를 이제 대응을 하면은 가장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AI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벤져스 영화에서 이제 수백만 번 이렇게 미래를 시뮬레이션해서 이제 이기는 단 한 가지 경우를 이런 스포일러인가요? 찾죠. 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있을 때 발전소가 어떤 상황에 발생했을 때 그 미래에 가만 놔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으로 이제 전개가 된다는 것을 시뮬레이션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최선인지를 예측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저희가 이제 만들고자 합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인데 그 디지털 트윈 기술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은 빠르고 정확하게 어떤 그 원자로의 상태를 시뮬레이션 하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수치 해석적인 기법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한 또 이제 AI 기술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AI 통해서 학습시켜서 모델을 만들면은 고전적인 어떤 시뮬레이션 기법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시뮬레이션 어떤 그 해석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알파고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둬보고 우리가 승률이 가장 높은 한 수를 두듯이 우리가 원자로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대응을 해보고 가장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최선의 수를 AI가 제안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에 대해서 저희 관심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어떤 이제 설명 가능한 AI라는 기술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원자력은 안전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증명이 되지 않은 기술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AI 가지고 이제 뭐 저희가 이제 AI를 한다 그랬을 때 항상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를 AI가 어떤 이렇게 하면은 괜찮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왜 괜찮은지, 왜 안전한지를 설명하지 않는다면은 운전원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고양이에 있을 때 이제 고양이를 고양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나서 그 왜 그 고양이라고 판단했는지 얘기해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뭐 귀가 뾰족하고 이제 털이 났고
털이 이게 뾰족하고 귀가 뾰족하니까 고양이 같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근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판단 좀 더 안심하고 인공지능을 믿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게 그 근거된 판단이 엉뚱한 판단이면은 엉뚱한 걸 가지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 그러면 믿을 수 없는 거지만은 예를 들어서 사람처럼 판단하고 결론 낸다 그러면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좀 다른 얘기 하면은 예전에 그 정치인들을 이렇게 지금 그 한국에 있는 정치인들을 분류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모 유명한 정치인은 그 넥타이 색깔만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판단해 보니까 그거는 그 모델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넥타이 색깔만 바꾸고 나왔으면 다른 정치인으로 분류할 거기 때문에 그 모델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왜 이런 판단 내렸는지를 알려주는 이런 기술들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뭐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어떤 이제 비정상을 탐지한다든지 혹은 이런 이제 원자로 상태를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가만 놔두면 이런 상황으로 원자로가 변할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면은 이렇게 변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내 최선은 이거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만은 우리는 인공지능이 선택한 어떤 그런 결정에 대해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기 진단, 어떤 우리가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어떤 기기를 기기 레벨에서 어떤 이걸 모니터링하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랜트 차원에서 우리 그런 원자력 발전소 전체 차원에서 어떤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 기존에 보지 못했던 어떤 패턴을 찾아내서 어떤 이상한 거 아닌가, 약간 이렇게 경고를 내주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그 불행히도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멈추기 위해서 미래 상황을 시뮬레이션해서 우리 최선의 한 수를 찾아내는 그런 이제 기술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AI 마무리입니다. AI 기술이 사실은 이제 옛날에 지금의 이제 컴퓨터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AI가 더 이상 뭐 특별한 기술이 아니고요. 어느 곳에나 사용할 수가 있고 어디에나 적용될 수가 있고 이제 누구나 이제 이용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범용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또 이제 AI는 그냥 원자력을 하는 입장에서는 더 안전하게 만드는 어떤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는 이것이 이제 수학이나 아니면 사람이 만든 규칙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그러면은 AI는 어떤 제3의 어떤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모은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풀지 못했던 어떤 문제들 혹은 이제 사람이 세운 어떤 규칙으로 풀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알고리즘이나 어떤 더 성능을 높이는 식으로 이용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도구고 방법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그런 거죠. 우리가 결국에 AI를 써서 쓰고 싶어서 이제 쓰기 위해서 원자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자력을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전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우리가 AI는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구고 결국 AI만 써서 잘 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요. 이제 고전적인 어떤 방법론들, 그다음에 어떤 거기도 사람의 어떤 인사이트 그리고 또 이런 이제 어떤 데이터를 이용한 기법 혹은 데이터뿐만은 아니죠. AI가 데이터 다는 아니까요. 혹은 이제 AI를 통해서 발달된 어떤 뭐 최적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발전소 원자력을 조금 더 완벽하게 안전한 원자력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I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조언은 사실은 이제 AI는 되게 지금 학생들한테 되게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 때 사실 IBM 제가 초등학교 때 PC가 처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이 이제 처음 생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딱 그 바운더리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컴퓨터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좀 익숙한 거죠. 잘 다룰 수 있는 어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바로 어떤 저보다 더 먼 세대 분들보다 사실 컴퓨터에 익숙했기 때문에 유리했던 점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AI는 또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세상이죠. 새로운 어떤 학문이 흐름이고 어떤 새로운 방법론이 생겼고 이제 지금 이제 학생분들은 AI라든지 어떤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에 이제 다 익숙하실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앞으로 앞으로 세계에서는 사실 학생분들이 상당히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조언이라고 하면은 뭐 사실은 뭐 조언이라기보다 저는 사실 그 학생분들한테 지금 되게 기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성세대는 AI 잘 모르잖아요. 모르고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뭐 저는 그냥 AI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꿀팁은 제가 또 이제 사실 데이터 이런 것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사실 이제 AI 제가 사실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은 아니잖아요. 저는 기계 전공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수치에서 계산과학 쪽을 좀 했었고 그다음 원자력 와서는 이제 뭐 설계하는 일을 이제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어떤 AI를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데이터를 잘 다루는 이런 것들은 또 새로운 영역인 것 같아요. 어떤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이제 어떤 개발자분들이 잘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좀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AI 프렌즈 커뮤니티 자랑은 AI 프렌즈, 저는 이제 AI 프렌즈라는 커뮤니티를 하고 있고요. AI 프렌즈는 요 지금 이 AI 축제를 대덕넷하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제 커뮤니티고요. 저희는 법인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냥 모여가지고 하는 커뮤니티인데 저희가 아주 자주 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 매주 수요일 7시마다 모여서 행사를 하고 있고요. 뭐 세미나뿐만 아니라 어떤 저희끼리 조그맣게 프로젝트도 하고 경연대회 또 나가고 또 경연대회를 저희가 주최도 하고 사실은 웬만한 학회보다도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고 저희가 이렇게 저희는 무게 잡지 않습니다. 무게 잡지 않고 누구한테나 어떤 열려 있기 때문에 저기 누구나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 네. 제가 그 옆방에 있다가 뛰어와서 정신없이 발표를 하느라고 좀 준비가 그런 게 있었고요. 아까 좀 발표 자료가 지금 자동으로 넘어가게 좀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약간 버벅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뭐 커뮤니티 저 대표이자 그리고 이제 원자력 연구원에서 그러니까 AI 하는 부서의 이제 책임자로서 이렇게 그런 아무튼 열심히 AI 연구해서 보다 안전한 원자력 기술을 만들고 또한 또 AI 기술이 좀 더 여러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같이 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커뮤니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